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계속된 이 100만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 노력, 그 시위를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를 지키고 스스로 찾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홍콩 100만 시민들의 이 자유화 시위가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화 시위의 물결에 결국은 이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일단 사실상 추진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홍콩 시민들의 그 자유화 시위는 이러한 하나의 홍콩 정부가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해서 홍콩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홍콩 시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만약에 이 범죄 인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홍콩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일국 양제 그 시스템에 훼손이 가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지금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과 관련된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중국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시위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대 그리고 자유 세계의 완전한 어떤 대결로 그 양상으로 전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번 홍콩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홍콩 지금 대만에 여러분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이 일국 양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북한도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고려민주통일연방공화국이다. 연방공화국 방안을 이 중국의 일국 양제 방안을 지금 모델로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번 홍콩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남북한의 미래의 통일 방안 이런 문제들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홍콩 시민들의 이번 자유화 시위가 일단 그 법안의 이 추진을 보류하게 만들므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홍콩의 미래는 불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7년 이 홍콩을 이 중국 정부에게 양도하면서 맺어진 그 기본 조약에 따르게 되면은 이 일국 양제라고 하는 제도는 50년간 그러니까 2047년까지만 유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1997년부터 50년이 지난 2047년이 되었을 때 과연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이 일국 양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티베트처럼 강압적으로 이 홍콩을 중국의 그러한 하나의 일당 공산 체제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통합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할 것인지 이것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중국이 1951년에 티베트와 합의를 했을 때도 거기에 자치를 허용을 하기로 해놓고 1959년에 이 티베트를 강압적으로 여러분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달라이라마
하는 인물이 지금 티벳의 정신적인 지주이죠. 이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 중국이 티베트에게 일국 양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는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은 대만과 홍콩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 중국의 영토에 해당되는 티베트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티베트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그 자치권을 허용할 듯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통합된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잠정적으로 이 법안이 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이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으로 취한 그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죠.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일보 후퇴를 했다가 이 50년이 지난 2047년에 홍콩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티베트처럼 강제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통합을 해 나갈지 그건 여전히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 이 홍콩 시위에서 한 홍콩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여왕은 홍콩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 홍콩 시민들로부터 그 자유를 뺏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홍콩이 2045년에 그 47년의 그 미래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 홍콩의 미래라는 것도 이번 우리가 지난주 시위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 2047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또다시 이 홍콩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대단히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내놓은 미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미국이 이 대만을 국가로 여러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파트너로 삼아야 될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이 대만을 국가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미국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대만과 관련된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이 본토 중국은 거기에 아주 강하게 여러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미국 정부가 이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상호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내놓은 대중국 정책 6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은 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상해에서는 그리고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정상화 그 관련된 성명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그 대만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지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 존 볼턴 보좌관은 심지어 대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본,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 인도양을 지나는 그 선에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는 것이 여러분 대만인 것이죠.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은 일본에 있는 미군의 일부를 빼서 대만으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민간인 신분에 있을 때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카드 장군은 이 2차 대전 직후에 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심화되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직후에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침몰하지 않는 물에 떠 있는 일종의 항공모함과 같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전략적인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콩과 마찬가지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추진되면서 미국으로 봤을 때는 이 대만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바로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 홍콩이 되었던 대만이 되었던 그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제 정치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그 주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이 강압적으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미국의 강력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만과 홍콩 문제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제사회의 패권 국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그 당시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이번 홍콩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 이 김일성이가 내놓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일국 양제 방안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그 고려 연방제를 보게 되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자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북한이 중국과 같은 그러한 이 조건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일국 양제가 유지되는 그러한 어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마카오에 대해서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국 양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중국이, 공산중국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를 그 시장 경제 체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국 양제의 그 조건의 하나라는 것이 바로 군사적 우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북한이 중국의 일국 양제를 본떠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일국 양제에 기초한 이 고려 연방제, 북한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할 때만이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80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그 연방제 안에 그 부수적인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런 지금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로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게 되니까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남한의 이 시장 경제를 유지해주면서 그걸 자신들의 어떤 이 북한의 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중국처럼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건 우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댕이라는 사람이, 장 보댕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 주권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16세기에 발전시켜서 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 개념이 발전되고 난 이후에 이 국가의 통합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연합, 이와 같은 국가 연합이 있고 미국 같은 이 50개의 주가 모여 있는 연방제가 있죠. 그런데 이 국가 연합이든 국가 연방제든 모든 것들이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결합된 그
구성 국가들이 모두 정치 체제가 동일한 겁니다. 경제 체제가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국 양제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 헌법을 보게 되면은 헌법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미 연방에 속한 각 주들이 공화 정체를 갖도록 그것을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갑자기 캘리포니아주가 말이죠. 공산국가가 되겠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연방정부가 미 연방정부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진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8개국이 모여있는 이 유럽 연합의 경우에도 모두 정치 체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이걸 지금 일국 양제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제도를 지금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이제 본따 가지고 북한이 일국 양제, 중국의 일국 양제 방식의 지금 연방제 통일 방안을 여기 제시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북한의 이 연방제 통일 방안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국 양제를 중국처럼 북한이 하기 위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의 철폐 이런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유조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에이드리안 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 북한의 1국가 2체제에 반대해가지고 2국가 1체제라고 하는 통일 방안을 여러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드리안 홍이 주장하는 것은 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통일의 여건이 성숙해진다고 할 경우에 그 북한을 바로 남한에 흡수시키지 말고 이 남한과 북한을 분리해가지고 2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국가 1체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처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고 남북한이 상당 기간 떨어져서 분리한 채로 있다가 분리를 격려해가지고 통일을 하자. 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2국가 1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북한 주민들이 동독의 주민들처럼 자결권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흡수될지 여부를 남한과 통일할지 여부를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유조선의 에이드란 홍이 이 자신이 쓴 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 일국 양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에이드란 홍의 2국가 1체제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이드란 홍이 이야기하는 이 2국가 1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민족 통일이 아니고 정치 체제의 통일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 하에 하나로 통합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로 하는 걸 내걸면서 체제는 두 가지로 하겠다, 두 개로 하겠다. 그거는 이 한반도에서는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그 선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홍콩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한번 향유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아주 강하게 저항한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상식을 가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홍콩의 자유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홍콩 시민들이 이 2047년 50년이라고 하는 이 일국 양제의 시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홍콩의 사태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지금 문제라고 하더라도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국제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국제 정치를 빼놓고 어떤 나라의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그 변수를 빼놓고 전혀 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그 국제 정치의 중요성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번 홍콩 사태는 우리들에게 이 국제 정치의 중요성을 여전히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